안녕하세요. 우박개입니다. 혼자서 신나게 떠들다 보니까 동영상 버튼을 안 눌렀어요. 어, 아이 참, 나이 들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아이, 참, 또 나이 타령하죠. 죄송합니다.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우와,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제 서식지가 그 영종도거든요. 영종도에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기온도 훅 내려가가지고 막 말도 못하게 추워요. 아유,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면 혈관이 막 숙주죽되면서 혈압도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건강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날은 잘 안 나가는 게 답이에요. 건강하신 우리 젊으신 분들은 혹시 있으시면 상관이 크게 없는데, 혹시나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몸조심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날을. 저 그래서 나갔다가 그냥 막 옷을 여미고, 아유, 그 나가서 잠깐이지만 그 머플러 안 갖고 나온 걸 되게 후회했었어요. 목이 따뜻해야 되거든요. 체온이 엄청나게 빠져나가요. 모자도 쓰는 게 좋고. 하여튼 뭐 건강에 관한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 하고, 오늘은 그 여행 사진 잘 찍기 2탄을 해볼게요. 좀 간단하게 할 거예요. 지난번에 좀 30분 넘게 했죠. 골자는 메커니즘이 중요하지 않다. 뭐, 찬스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생각은 뭐 당연히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러면은 찬스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인물 사진을 많이 찍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행 사진도 그렇고 풍경 같은 경우는 그냥 초점이 다 맞는, 특히나 파노라마 사진 같은 거 찍으면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해가지고 핸드폰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인물 사진 같은 경우도 카테고리가 딱 있어서 그냥 인물 사진 이렇게 딱 눌러놓고 그대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러리스나 DSLR이 문제겠죠. 어, 그 두 가지 카메라를 혹시 쓰시면서 이제 동영상도 촬영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어, 인물 사진을 조금 더 심화해서 찍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조리개 우선 모드로 놓고 찍으시면 돼요. 조리개 우선 모드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동그란데 여기에 모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토 말고 오토 바로 위에 P라고 있거든요. 그게 조리개 우선 모드예요. 그 다음에 뭐 S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고, 벌브 셔터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안 쓰는 모드니까 저는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머리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녹색으로 돼 있죠, 동그란 거에. 그 오토 모드거든요. 오토 모드로 놓고 거의 찍어요. 왜? 직관적으로 찍는데 언제 조리개 맞추고 셔터 스피드 맞추고 그러고 있어요. 바로바로 눌러야지. 그죠? 음.
가능하면은 오토모드로 놓고 찍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렌즈가 단렌즈다, 50mm 뭐 점사 렌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조리개 우선 모드로 놓고, 조리개를 예를 들어서 뭐 1.4, 1.4보다 조금 위에, 한 단계 위에 스텝으로 조정을 한 다음에 거기다 놓고서 셔터 스피드를 조정해 가면서 이제 빛의 양을 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경우 저는 오토 모드로 놓고, 거의 그리고 멀리서 찍기 때문에 200mm 망원계 줌 렌즈를 많이 써요.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24240이라고 써 있어요. 24mm부터 240mm까지 카바리지를 한다는 얘기죠. 광학 줌으로 저기 광학 초점 거리를 따지면 한 300mm 정도 돼요. 그러면 거의 못 찍을 만한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멀리서 찍으니까 망원으로 좀 많이 당겨가지고 찍어요. 단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초점 거리가 길면 그 망원계 줌으로 갈수록 화각은 이렇게 좁아들어요. 그런데 조리개, 아까 그 조리개가 하나밖에 없는 단렌즈 같은 경우는 조리가 이런 상태에서 내가 움직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망원계 줌렌즈를 찍으면 화각이 이렇게 벌려져 있다가 이렇게 닫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 데이터랑 이쪽 데이터를 못 찍을 가능성이 많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메커니즘을 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단렌즈를 써서 화각도 살리고 인물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좀 멀리서 화각은 좀 좁아지더라도 인물을 갖다가 극대화 시킬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좀 가지시면 다른 사진을 찍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환산하는 법이, 예를 들어서 내 그 적정 노출값이 125분의 1초에 저기 조리개 값이 8이 나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조리개 스텝이 4다.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는 60분의 1초,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빛의 양은 똑같아지는데 조리개 값이나 셔터 스피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다른 사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조리개 우선 모드로 찍으면서 1.4 렌즈까지 있는 경우에 1.4까지 다 개방을 했다. 근데 원래 적정 조리개 값은 8이다. 그럼 이 사이에 스텝이 한 3개 스텝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3개 스텝의 양만큼 빛이 더 들어오는 거니까 셔터 스피드는 그거보다 3개 스텝 정도 더 빨리 찍어야 되겠죠. 500분의 1초, 1000분의 1초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피사계 심도와 그 다음에 조리개 값과 셔터 스피드와의 상관관계를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어떤 카메라를 가지든지 못 찍을 사진이 없어요. 그냥 그거에서 다 응용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그리고 어떤 제 많이 쓰는 초점 거리와 조리개 값과 이런 거에서 거의 90% 이상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첫 강의 때 말씀드린 게 메커니즘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게, 메커니즘 당연히 좋아요. 막 옛날에는 꿈도 못 꾸던 셔터 스피드가
8000분의 1초가 그 옛날에는 굉장히 그 한정된 기종에만 있었는데 요새는 웬만하면 나오잖아요. 10,000분의 1초도 막 넘어가요. 그러면 1000분의 1초만 되더라도 총알이 찍힙니다. 총알 날아가는 게 찍힐 수 있어요. 8000분의 1초 정도 되면 예를 들어 총을 쏴가지고 사과를 이렇게 관통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콱 맞추잖아요. 그럼 사과가 이렇게 비산되는, 터져갖고 비산되는 것까지 다 찍힐 수 있을 정도로 셔터 스피드가 빠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총알도 그렇게 찍을 수 있는데 그런 과연 환경을 가진, 그런 걸로만 찍어야 되는 환경을 가진 상황이 우리한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제가 장담컨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한도 내에서 거의 그 어떤 전형적인 셔터 스피드와 조립값을 이해하고 계시면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크게 뭐 11연사가 어떻고 뭐 셔터 스피드는 어떻고 그 다음에 그 ISO 값은 뭐가 어떻고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별로 필요가 없어요. ISO 값도 옛날에 이제 아사가 뭐냐면 ASA, 아메리칸 스탠다드 어소시에이션의 약자인데 미국 공업 규격이에요. ISO는 인터내셔널 그 규격이고. 근데 똑같아요. 똑같이 써요. ASA 값이나 ISO 값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그 옛날에는 125 주광용 필름 감도 ASA 값이, 아사 값이 뭐 125다. 그거 갖고 다 찍었는데 그 아주 한정적인 스포츠 사진이나 이런 거 정도만 아사 400짜리 필름, 고감도 필름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로 찍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음파 사진 쓸 때는 감도가 높아지면 은입자가 거칠어지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테일 표현이 잘 안 돼요. 화상 소자도 그런 어떤 그 음판 사진술의 관성을 어느 정도는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ISO 값이 높아지면 입자가 거칠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굉장히 쨍한 거, 선명하고 쨍하고 이런 걸 원하는데 거기까지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ISO 값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밤인지 이게 낮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밝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이 얼마나 될까요? 사진 찍으면서? 저는 요 근래 10년 동안 안에 그 정도 ISO 값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내가 잘 찍는, 그러니까 잘 찍는다는 게 내가 찍을 때 그 값에 익숙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사진을 찍으시는 방법 중에. 그래서 단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어떤 특성들이 좀 있냐면, 제가 그때 조명 얘기를 좀 했잖아요. 실내에서 그 각 백열등이라든가 형광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요새 LED도 마찬가지고 각각 고유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특히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녹색 스펙트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형광등 아래서 프레쉬, 그러니까 스트로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터트리지 않으면 사진이 녹색이 돌아요. 마치 헐크 피부처럼.
그거를 굉장히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걸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돈이 없어서 조명을 못 쓰니까 그런 형광등 아래서 찍은 건데 그거를 굉장히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왕가이라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왕가이 감독의 뭐 어, 그 양조위나 장국영 나온 그 영화 뭐죠? 아비정전인가? 아닌데 그거는 저기 대만 허샤오시안 감독인데 하여튼 그 임청완하고 했던 그 제목이 생각이 나요. 아 중경삼님. 중경삼님 같은 영화 보면 전체적으로 톤이 그냥 녹색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매혹적이에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세기말의 홍콩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진 작가 중에 조선이라는 분이 계신데 상업사진 찍으시는 분인데 그분은 형광을 들고 다녔어요. 형광등을. 그래서 그 형광등을 조명 삼아서 일부러 녹색 스펙트럼을 만들어서 찍고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때깔 이쁜 뭐 카페에서 찍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위에 달린 조명에 따라서 색의 스펙트럼이 달라집니다. 원래 주광용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켈빈도라는 거에 6000 켈빈도에 맞아야 태양광 주광용인데 그게 아닌 경우에 옛날에는 특히 제가 지금 녹색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건 필름도 따로 있었어요. 텅스텐 타입이라고. 텅스텐 타입의 필름을 사서 쓰면 녹색 스펙트럼 하에서 찍었는데 주광용 필름의 색감이 나요. 녹색 스펙트럼에 발생을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요즘은 카메라 바디에서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봐가지고 내 눈으로 봐서 예쁘다. 이게 굉장히 더 적합하다. 그러면 그때 그냥 셔터 스피드 누르시면 돼요. 셔터를 스피드가 아니고 셔터를 누르시면 돼요. 그게 사진을 더 직관적으로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찍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값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당연히 사진이 찬스를 놓치는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드니까 사진을 잘 찍을 수밖에 없죠. 왜? 개수가 많은데요. 일단 내가 얻는 사진의 장수가 더 많아지는데요. 거기서 고르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강의에서는 찬스를 살려라. 두 번째 강의에서는 그 찬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바디에 딴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셔터를 누르는 그 순간에 그 바디의 컨디션에 대해서 익숙해져라. 내가 인문 사진을 많이 찍으면 심도가 낮은, 그러니까 조리개가 더 많이 개방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줌렌즈는 초점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게 다 줌렌즈라 그러니까 망원계 줌렌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광각계 줌렌즈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평소 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제가 말을 갖다가 좀 용어를 혹시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도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사진 강의는
강의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음, 요걸로 마치 1단락을 지을게요. 두 번째 그 저의 어떤 사진 강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진을 잘 찍으실 수 있도록 얼마든지 잘 찍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랄게요. 자, 이것으로 일단 2탄 마치겠습니다. 2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박계였습니다.